요점으로 돌아왔지? 어디 갔어? 28. 요점 넘어갔어? 조금 더 키운다. 이렇게 키워서 보도록 하죠. 밀어서 전비삽의 종류 이렇게 띄워놓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 이제 264페이지 기본서, 264 기본서. 그 다음에 그림공법 몇 페이지죠? 그림공법 이게 200 몇 페이지? 234. 예, 그림공법은 234. 우리 기본서는 134. 134. 그 다음에 그림공법은 134. 우리 기본서는 264페이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그래서 용어정의부터 첫째 숙제 1번. 전비사업의 종류. 이게 숙제 1번입니다. 그럼 전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이게 숙제 묶어서 숙제 1번. 1번. 무슨 내용? 자, 전비사업에는 크게 몇 가지? 3가지.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세 번째, 하나 더 재건축사업. 요 밑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다. 그래놓고 그 중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몇 가지가 있더냐? 2가지를 외워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러한 사업, 이러한 사업 2가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째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한마디로 무슨 동네란다? 달동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달동네에서 뭐한대? 전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대. 전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블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한마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고, 이런 사업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동네? 단독주택 및 다세대기 밀집한 그런 지역에서 전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2가지를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첫째 정리하고, 반면에 재개발 사업도 몇 가지가 있다?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전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은 밀집돼 있대.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답니다. 자, 이거는요, 위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각각 첫 번째 것들을 비교해 보면 무슨 성격 보이죠? 상대적이라는 게 보이죠? 위에는 뭐라 돼 있어?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밑에는 열악, 밀집.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개판인 동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개판인 동네는 재개발 사업. 이런 뜻이야.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무슨 지역에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에서래.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은 상가나 사무실 있죠?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뭐 하려고?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해서 뭐 하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 그래서 재개발은 어디서도 시행된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서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거고. 그럼 세 번째,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 재건축 사업은 전비기반시설은 뭐 하랍니까? 요거 양호. 다음 주에 분명히 요거 괄호쳐 있겠지. 그죠? 전비기반시설은 뭔다? 양호하답니다.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전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그죠? 재개발 사업 열악. 재건축 사업 양호. 극히 열악, 열악, 양호. 알죠? 요 차이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그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2가지야. 첫째는 전비기반시설이 뭐다? 양호하지만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 같은 게 밀집한 지역이 아니야.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여기서 시행되는 게 무슨 사업? 바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아파트 이렇게 바로 떠오르죠. 그죠? 재건축하면 아파트 떠오르니까 바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게 바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되고 우리 기본서에 보면 거기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할 건데 하나만 정리한다면 공공자가 붙어 있잖아. 앞에 왜 공공자를 붙였을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 공공자의 특성은 시행자가 공공시행자라는 뜻입니다. 시행자가 공공이 누굴까? 둘이야. 이거는 아까 시장군수 등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 개념적인 마지막 쪽에 나올 거야. 시장군수 등이라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 토지주택공사 등, LH 등 이런 자들이야. 그게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을 공공시행자라고 이 자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을 설립한다? 아니요. 조합 안 해. 공공시행자인 지들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둘 다 공통점 뭐냐? 이건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갈 건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개념을 그냥 간단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들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까? 원래 여기 짓는 용적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원래 용적률이. 그 용적률 뭐로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다는 거 배우셨죠? 21개 용도지역마다 용적률 제한 있었죠? 어떻게 썼어? 상준공주 똑같농자. 그래서 1500, 500, 400, 300, 100, 80 있었죠? 그렇게 용도지역별 용적률 있잖아. 그거 그대로 다 적용할까? 아니요. 원래는 그 아래에서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야. 이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일까? 그거는 아까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까 책에도 해서 바로 무슨 계획 있었죠? 정비계획.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 정비계획이 그 사업을 앞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방향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야. 거기 보면 용적률이 기재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지역? 준주거지역. 그럼 준주거지역 하면 용적률 최대 법적 상한 얼마까지죠? 법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 준주거지역. 상준, 공주 할 때 상준, 준주거지역이죠? 1500, 500, 500%야. 첫 문제 나섰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500% 이하다. 그게 법에서 정한 거죠. 근데 정비계획에서도 이 정비구역 안에서 용적률 500% 허용할까? 어린 택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 보통 얼마 정도 될까? 실무가면 한 300% 정도 허용합니다. 그럼 여기 용적률은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용적률 몇 프로? 300% 이하로 자라고 어디 규정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떻게 할까? 용적률 300%를 지켜야 할까? 아니래. 완화시켜줘. 누가 하면서?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줘. 얼마까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그럼 법적 상한 용적률이 얼마죠? 500%. 그럼 300% 용적률이라 500%를 지래. 그럼 어떻게 짓는 거야? 훨씬 더 많이 짓는 거죠? 그럼 세대수가 왕창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게 지켜놓고 그 중에 일부,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약 반 가까이, 반 정도를 뭐란다? 그걸 시도사나 시장수들이 지들이 인수해가 그 아파트 진 걸 인수하다가 뭐로 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너희들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누구 거죠? 이 땅 누구 거? 토지건축물 여러분들 거. 다시 정비해서 부시고 새로 져가지고 누가 질 거야? 여러분들이 가는 거죠? 남는 건 뭐하고? 일반 분양하고 그런다 그랬잖아. 결국은 소유권 관계가 움직이는 거야 여기는. 그런데 여기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개발해서 다시 정비해가지고 부시고 새로 져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임대 주는 거, 전세 주거나 월세 주는 거 그건 여러분들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예 그 중에 일부는 누가 가져간다? 시도사, 시장수장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들이 인수해가. 그래서 걔들이 뭐를 쓴다? 거기다가 저소득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임대주택도 확보를 하자. 왜? 소유자들만 믿을 것만 갖는 걸 해버리면 여기는 문제가 되니까 임차인들도 저 세입자들도 도시 저소득주민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짓자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짓는 용적률보다 더 크게 주고 대신 증가된 용적률 중에 일부는 뭐로 쓴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이게 공공재개발이요. 공공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공공재개발 사업은 그래도 그게 진행이 잘 돼요.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사업이 시행되면서 여기다가 임대주택 질 땅 그만큼 확보하거든. 근데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근데 어디서는 쉽지 않다냐? 공공재건축은 잘 안 돼요. 가장 이유가 뭐죠? 보통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게 재건축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특정 아파트는 폐쇄성이 있어. 재개발 같이 이런 일정한 지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요 아파트 단지 하나거든. 근데 이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새로 줘서 누가 갖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더 크게 지켜하고 그 중에 일부 더진 세대 중에 일부는 뭐로 쓴다? 임대주택을 하죠. 그럼 통상 어떤 식으로 짓어야? 여기 원래 5개 동을 지을 수 있어. 근데 더 크게 져서 6개 동, 7개 동 시켜줘. 그래서 한두 동은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 걸 써서 사업비에 보태 쓰라고 너들 분양하는 걸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일부 남는 건 뭐 쓴다? 저소득 주민이 위한 임대주택을 쓰겠대.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온 거야? 저소득 주민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 저소득 주민이 들어왔는데 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걔들이 누가하고 논다? 내 아들놈하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거 용납한다 못한다?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부자 동네에 어떻게 저 가난 애들이 와 있느냐? 그래서 걔들이 놀이터 같이 노는 거 이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요새 짓는 거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짓느냐? 아파트에 분양주택 아파트는 지도집들이 딱 겉으로 표가 나. 임대주택 아파트는 색깔부터 달라. 아파트 자체를 색깔을 다르게 칠해.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건데 그래갖고 요 동은 임대주택 동이래. 그럼 이거는 건물 짓는 형태도 다르고 속에 이것도 색깔도 다르게 칠해서 일종의 뭐하는 거야? 주홍글씨라고 들어보셨죠? 주홍글씨가 뭐야? 낙인 찍는 거잖아. 낙인? 예, 등에다 낙인 찍는 거잖아. 여기는 저수지민이 살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라고 아예 낙인 찍어가지고 무슨 색깔 갖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요게 우리 거고 요거는 우리 게 아닌 다른 동네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고지랄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어쨌든 재건축에서는요. 폐쇄적인 성격을 갖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자기들 거 말고 임대주택인 이 동이 들어서는 거 이걸 극도로 혐오하거든요. 정말로 싫어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안 돼. 공공재건축은 저희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차라리 용적률 완화시켜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적률 완화되는 거 원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끼리 가질 것만 짓겠대. 임대주택 짓는 거 싫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공공재건축이라 한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공통점은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중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완화된 증가된 용적률 중에 일부는 뭐로 쓴단다? 임대주택 같은 걸 줘서 거기 저소득주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침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근데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님비 현상이라고 했죠? 님비가 뭐예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뭐 이런 말이죠? 그죠? In my backyard. 그 뭐야?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돼요. 그죠? 예,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돼요. 다른 데는 돼도 우리 집 옆에는 안 돼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딴 데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임대주택 짓는 거 싫어요.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런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그걸 혐오시설로 봐요.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싫대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재건축에서 특히 강하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전비사업의 종류로 간단다.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숙제 몇 번? 2번. 뭐가 나오죠?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숙제 2번으로 드립니다. 뭐하고 전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구분하는 거 숙제 2번. 자, 먼저 숙제 2. 숙제 2. 이렇게 쓰자. 자, 전비기반시설. 전비기반시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입니다. 국토법에서 기반시설 배우셨죠? 기반시설들 중에서 무슨 사업과 관련된다? 전비사업과 밀접한 관련된 기반시설들 그걸 전비기반시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뭐뭐 있을까?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군지, 광장, 지역난방시설 쭉 들어가. 근데 지금은 요 중에 뭐까지 배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는 외우셔야 돼. 뭐뭐?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여기까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비기반시설의 종류고 요거는 암기해야 되고 밑에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말하는데 뭐뭐 여기는 법률에서는 3가지만 뭐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자합장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외워야 되는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종류. 그럼 이걸 왜 같이 동시에 숙제를 했을까? 시험 문제는 항상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해. 둘 비교해 두 가지를 같이 내버려. 그래서 전비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또는 공동이용시설에 속하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공동이용시설에 이건 숙제는 아닌데 꼭 외울 게 있어.
노유자 시설이 공동용설에 들어갑니다. 무슨 시설? 노유자 시설. 노유자가 뭐죠? 노유자. 노유자가 뭐 같아? 노자가 무슨 노자? 늙을 노자. 유자. 어릴 유자. 우리 유아원. 그죠? 유아. 어린애라는 뜻이잖아. 그럼 노유. 늙으신 분과 어린 꼬맹이 이 뜻입니다. 그 노유자 시설. 그럼 어떻게 노유자 시설이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게 노유자 시설이야. 여기 뭐는 들어가지 않는다? 유치원은 이 노유자 시설에 안 들어가요. 시험 문제 29회 때 냈었어. 돌아버렸죠. 사람들이 뭐 내서 타가소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유치원도 쓰였으니까 당연히 타가소, 어린이집, 유치원 다 같은 거잖아. 같은 유사한 거니까 다 이거는 노유자 시설일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뭐가 아니래?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야. 그럼 노유자 시설이 아니에요. 유치원은 뭐죠? 교육, 연구 시설입니다. 교육, 연구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연구 시설이지 유치원은 뭐가 아니다? 노유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용설에 속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요걸 낸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대지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 대지는요. 시험 문제 2번 났었는데 이거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야. 이거 대지란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자, 대지란 뭐라고 돼 있어?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돼 있거든. 숙제는 안 낼 거야. 네, 간단히 보세요.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무슨 말이죠? 이 그림 보십시오. 지금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 옛날 아파트 요 있던 아파트 땅은 뭐라 부른다? 그건 토지라 부릅니다. 그럼 전비사업이 시행돼서 다 이렇게 새로 졌어. 싹 졌죠? 그럼 새 아파트 땅은 뭐라 부른다? 그건 대지입니다. 헌 아파트 땅은 토지, 새 아파트 땅은 대지. 그래서 헌 여기다 써놔서 헌 땅은 토지여 새 땅은 대지라고 이렇게 써버렸어. 헌 땅은 토지, 새 땅은 대지. 이거 말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죠? 자, 잘 봐봐. 처음에는 헌 땅이니까 토지였었죠. 그럼 새로 개발하면 새로운 땅 뭐가 된다? 대지가 됐죠. 그럼 이거 세월이 흘러 있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서 다시 여기 또 재건축한대.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죠? 토지가 돼야 되잖아. 어느 시점에서 토지로 가는 거죠? 대지가 토지로 바뀌어야 돼. 어느 시점에서 토지로 바뀌는 거야? 옛날 땅은 토지라며. 그죠? 그럼 옛날 땅이 토지라는데 근데 새 땅은 대지라며. 그럼 40년 입장에서 봐봐. 더 나아 40년. 40년에서 보면 이게 무슨 땅이야? 옛날 땅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토지지. 왜 대지야 그게? 40년 후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니까 무슨 입장만 보는 거야? 지금만 보는 거야. 미래는 생각도 안 하고 만든 개념이야 저거. 엉터리 개념이라는 게 그거야. 지금 봤더니 현재는 옛날 땅이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토지라고 해놓고 새로 주상하면 대지다. 그럼 세월이 흘러서 4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이거는 토지가 되고 새로 짓는 건 대지가 되네? 근데 옛날 건 토지라고 해놓고 이 40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지가 아니죠. 40년 앞으로 미래에서 본다면 이거는 토지가 되는 게 맞지. 그 도대체 어디서까지가 토지고 어디까지가 대지인지 개념 정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런 개념을 뭐란다? 엉터리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시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시행되는 걸 전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만 내다보고 만든 개념. 저런 개념을 엉터리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법에는 저렇게 됐으니까 그냥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만 하자. 또 뭐가 있다? 주택단지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 주택단지도 지금은 숙제 안 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뭐 받고 짓는 게 주택단지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게 주택단지래.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무슨 법에 나올까? 주택법에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뭐 받고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게 원칙이야. 여기다 뭐 졌어요?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도 짓고 복리시설도 건설하면 이런 단지를 뭐라 한다? 주택단지라자. 자, 아파트 보시죠. 아파트 보면 보통은 사업계획 승인은 우리 기초 강의에서 했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최소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져야 돼. 조금 질 때는 건축허 바꾸죠. 주택을 많이 짓는다? 그때부터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똑같은 주택을 짓는데 주택을 조금 질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 바꿔 짓고 주택을 많이 질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바꿔줘라.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렇게 주택을 많이 졌어. 그럼 주택만 있습니까? 안에? 아파트 안에 주택만 있습니까? 아니요. 무슨 시설도 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뭐죠? 주택에 딸린 시설, 대표적인 거. 주택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 대표적인 거. 안에 주차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파트 안에 주차장 없으면 우리 차 어디다 세울 거야? 안 되죠? 그럼 주택단지 안에 도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관리사무소 있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부대시설. 또 안에 가니까 어디 있어? 상가.
아파트 단지가 좀 큰 데는 안에 상가 있죠? 그 상가는 무슨 시설? 근린생활시설. 뭐라 부른다? 복리시설. 또 어제 유치원 같은 것도 있죠? 그것도 복리시설 등등 이런 것들은 아파트 안에 있는 이런 각공,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이 전부를 뭐라 부른다? 이게 주택단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주택단지는 이렇게 쭉 5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더 세부적인 거 정리하고 하여튼 쉽게 생각하면 뭐가 주택단지다?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주택단지를 한다. 일단 요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제 31번 넘어가서 토지 등의 소유자 이게 숙제 몇 번? 지금 숙제 2번까지 냈었죠? 네, 숙제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숙제 3번입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둘로 나눠서 개념 정리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뭐뭐로 나눠질까요? 토지 등 소유자란 첫째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 또 하나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나눠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물어보죠. 전비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다? 3가지. 주관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중에 둘이 친하고 하나가 안 친해. 이렇게 둘이 친하고 하나가 안 친해. 이 둘이 누굴까? 우리가 흔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둘이 친하고 주관경 개선 안 친하죠? 눈칫밥만 먹어가지고 이제 그죠? 내가 질문하는 게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하지, 그죠? 요즘에 이제 눈치가 쳐가지고 근데 내가 항상 정답을 얘기한 적은 없어. 꼭 틀린 말을 먼저 얘기하지, 그죠? 맞죠? 하고 물을 때는 분명히 틀린 거야. 그걸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제 늘은 게 눈치밖에 없어. 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 친하다만데 재개발 재건축이 친하잖아요.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친하고 재건축 사업은 별개야.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어제 명언이 나왔어. 어제 나도 처음 알았어 그걸. 가난한 동네고 부자 동네잖아요. 그렇게 분류하더라고. 가난한 동네고 부자 동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법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전비법에는 이 전비법에는 옛날엔 도시 및 주거에서 전비법이라고 안 했었어. 다른 법에서. 어쨌든 옛날부터 내려온 연역을 보면 내려온 걸 보면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어디 있었어? 전비 사업의 대표적인 거로 여기 들어 있었어. 옛날부터. 재건축은 여기 없었어. 어디 있었을까? 주택법에 있었어요. 주택법에 가보면 주택법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리모델링이라는 게 나와. 공동주택이 오래돼서 노블레가 됐죠? 그럼 노블레 점을 다시 대수선하거나 증축해서 고쳐짓는 거. 그걸 뭐란다?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이 나오거든. 근데 이 리모델링만 옛날에 주택법에 있었느냐? 아니야. 또 있었어. 뭐가 있었어? 재건축 사업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주택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주택건설 촉진법에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가는 걸 거기다 집어넣었었죠. 왜? 아파트가 세월이 흘러서 노블레가 됐잖아. 그럼 노블레가 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눠졌던 거죠. 하나는 뭐 한다? 그냥 고쳐지자. 조금 늘려가지고 고쳐지자. 뭐죠? 리모델링. 고치자? 아니야. 안 되겠어. 때려부시고 새로 져. 뭐죠? 재건축. 그걸 같이 거기다 명시했었어요. 그런데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아무래도 주택법에다 넣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부시고 새로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전비사업이거든. 그래서 그건 전비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원리 빼는 게 맞겠다. 정비법으로 옮기는 게 맞겠다. 그래가지고 저 주택법에 있던 걸 전비법으로 이사 온 게 바로 누구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둘이 친했는데 하나가 이사 왔잖아. 그럼 새로 전학 온 애를 내버려둔다 왕따시킨다. 왕따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성격이 얘는 원래 건축법에 있던 경우 아니야 주택법에 있던 경우 것이고 여기는 원래부터 있던 오리지널은 주관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 썼다. 아셨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도 계속 그 성격은 변하지 않고 계속 가.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그럼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랍니까? 전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자, 누구누구 있다고? 저 속에 누구누구 있대요? 지금 잘 봐요. 전비구역에 위치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일단은 전비구역이 지정돼야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전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뭐라 부르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일단 전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전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안에 누가 있단다? 이 속에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세 사람을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자. 무슨 사업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반면에 재건축사업 그렇지 않아. 뭐라 됐죠? 재건축사업은 다시 저쪽 숨겨지는 것 다시 돌아가서 재건축에서는 뭐라고? 점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가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이 그림 갖고 한번 정리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에서는 뭐라 써 있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래서 또는 자가 두 번 나와요. 또는 자는 무슨 뜻이죠?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죠? A나 B나 C 각각이라는 뜻이야. 이걸 개별 요건이라고 그래요. 개별 요건. 그러니까 A든 B든 C든 다 뭐다?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면 그럼 몇 명이 토지 등 소유자? 3명 다. A도 토지 등 소유자, B도 토지 등 소유자, C도 토지 등 소유자 이런 뜻이야. 반면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쓰면 여기 밑자로 썼죠? 밑자로 썼다는 거 무슨 말이야? 영어로 and, or가 아니야. and라는 뜻이야. and는 무슨 뜻이요? 동시요건이라고 합니다. 동시요건이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하고 B라는 걸 다 갖추래. 그럼 어떻게 갖춰야 돼? 건축물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속 토지, 땅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토지만 갖고 있거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는 재건축에서는 토지동시자라고 부르지 않아. 그래서 재건축에서 이 토지동시자가 되려면 반드시 건축물도 갖고 있고 그 땅도 같이 갖고 있어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그때부터 이건 토지동시자라 부른다는 게 무슨 법?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 정리를 해둬야 나중에 뒤에서 써먹을 수 있어. 이거 모르면 계속 뒤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 정리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에서는 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 본다. 누구누구?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반면에 재건축에서는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어떤 거죠?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그죠? 아파트는 건축물 갖고 있고 동시에 토지, 공유지분, 토지 지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땅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재건축에서는 토지 소유자로 부른다. 아셨죠? 상가도 있어요. 구분상가. 구분상가 있죠? 구분상가가 뭐죠? 구분상가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소유권 각각 다른 거. 이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소유권이 하나로 되는 거. 나눠지지 않은 걸. 무슨 상가? 신문에서는 통상가. 그럼 통상가라고 그래. 통상가. 통상가 뭐야? 이 건물 하나가 통째가 소유권이 하나로 돼 있어.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그럼 내가 통상이야. 이런 나를 부자라 한다. 그죠? 그 부자야. 그죠? 반면에 101호, 102호, 103호, 104 이렇게 나누는 건 무슨 상가? 구분상가. 구분 소유권을 갖는 걸 구분상가 이렇게. 자, 이럴 때 나눠지는데 어쨌든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라든지 구분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가에 대한 토지 지분 있잖아. 그 지분을 같이 갖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여기서는 재건축에서는 토지 동시자로 부른다는 거 아셨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랍니까? 거기 3번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책에 박스 바로 위에 써 있어. 그 설명에 관련된 거 박스 위에. 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대요. 누가 사업시행자래? 신탁업자. 그럼 신탁업자가 뭐죠? 또 기본 상식을 외워야 돼. 신탁업자가 누구죠? 신탁회사들. 그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라는 건 이걸 줄여서 우리가 신탁개발이라고 하거든. 그럼 신탁개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탁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신탁개발이야? 신탁개발이 뭐예요? 신탁이 뭐죠? 신탁한다는 게. 맡긴다는 뜻이야. 신탁. 근데 어떻게 맡기는 거야? 믿을 신자거든. 믿고 맡긴다야. 믿고 맡긴다야. 어떻게 믿고 맡기는 거야? 이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나 건축물 소유권 있잖아.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내가 누구야? 신탁회사야. 내 신탁회사야. 신탁회사에다 소유권을 명의를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구 땅이 되는 거야? 내 거야. 내 토지 건축물이 되는 거야. 신탁회사한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려. 그럼 누구 거죠? 내 거야. 그럼 누가 개발해? 내가 개발해. 왜? 내 거를 해가지고 내가 개발해. 개발해가지고 개발 다 끝났죠? 다시 원래 소유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에게 다시 원래대로 넘겨주는 거. 그래서 갖고 있던 걸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개발해서 다시 새 거로 새로 줄게. 이걸 무슨 개발? 신탁 개발합니다. 그럼 이 신탁 개발 같은 걸 왜 하려고 하죠? 굳이 여러분들 소유권이 갖고 있는 상태를 하다 보면 이 소유권 변동이 참 많아져요. 어떤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나만 은행 같은 데서 대출 받았는데 그걸 못 갚았어. 그럼 은행에서 이거 뭐 들어오죠? 경매 들어가지. 이미 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경매 붙이잖아. 소유권 인정하잖아.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으니까 거기서 뭐죠? 그 사람이 압류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됐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 압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소유권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소유권을 다 나한테 넘겨. 그럼 이 넘어온 거에 대해서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이 사람의 채권자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 못합니다. 원래 못하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압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끔 나한테 다 주는 거야. 내가 개발해서 이제 그때 가서 되는 걸 넘겨주자. 이게 무슨 개발? 신탁 개발. 그때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일까? 자, 소유권 명의는 누구 거로 돼 있고 신탁업자로 돼 있죠? 그런데 실제는 누구 거 했었죠? 여러분들께 했었죠? 그럼 명의는 신탁업자로 됐는데 그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를 때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할까? 신탁업자일까? 원래 있던 여러분들일까?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란다. 위탁자 반대말이 뭐죠? 수탁자. 그럼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위탁자가 뭐야? 위탁이 뭐야? 넘겨주는 거잖아. 그럼 누가 넘겨줬어? 여러분들이 넘겨준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야. 아셨죠? 신탁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원래 있던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 이게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다. 수탁자면 안 돼요. 수탁자는 누구야? 넘겨받은 사람. 신탁업자가 되는 거니까 신탁업자나 이럴 때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들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전체 회의를 구성합니다. 신탁업자가 신탁개발한다면 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성된 회의가 있어. 그걸 뭐라 하더냐? 토지 등 소유자 뭐라 본다? 전체 회의.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누가? 저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를 뭐란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외울 건 하나야.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누가 사업 시행할 때만 구성하는 조직이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넘겨주고 나서 지들끼리 만든 조직을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는 없어. 누가 사업 시행할 때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구성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있었으면 작년 33회 때 시험 문제 풀 수 있었던 거야.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는 거지. 아시죠? 간단한 거야. 여기까지. 숙제 몇 번? 숙제 3번. 아니야, 맞죠? 숙제 3번. 자, 이제 숙제 4번이 뭐죠? 토지주택공사 등. 이게 숙제 4번입니다. 자, 간단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누구하고 누구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또 하나 있어. 누구죠? 지방공사. 둘을 말해. 누구하고? 서울 같은 데로 따지면 뭐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이게 지방공사죠. 그래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에서 자치단체가 만든 회사를 뭐라 한다? 지방공사라고 하는데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SH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란다. 여기까지가 숙제 4번. 자, 숙제 5번. 이제 뭐가 나오죠? 정관등이란 개념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 숙제 몇 번? 5번. 그래서 숙제 5번은 정관등이라고 되어 있죠. 간단해요. 누구는 있죠? 자, 간단해.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 부른다? 정관. 전비사업 조합이 자기들 내에 그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규정한 규칙이 있어. 그 규칙을 말한다? 정관. 조합이 작성한 규칙, 정관.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작성한 규칙,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한 규칙, 뭐라 부른다? 규약.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있는데 지들끼리 하려면 지들끼리 만든 규칙, 뭐라 부른다? 규약을 한다. 세 번째, 시장 군수 등하고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신탁업자 요 세 사람이 작성한 규칙을 뭐라 한다? 그건 시행 규정을 한단다. 그래서 세 명이야.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다음에 신탁업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작성한 규칙만 뭐라 본다? 시행 규정을 하자. 이게 숙제 몇 번? 숙제 네, 이게 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숙제 6번에 하나 더 있어. 누가 있을까? 요거 시장군수 등이라고 돼 있죠. 요 시장군수 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옆에 있어. 다시 여기 들어와봐. 시장군수 등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써 있죠. 시장군수 등이란 요거 누구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몇 명? 5명.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행정조직 중에 가장 쫄다고를 뭐라 부르죠? 쫄다고. 제일 밑에 있는 자. 우리 뭐랬어? 시장, 군수, 구청장. 쫄다고 대빵. 기초자치단체장.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중간 대빵. 시도지사. 최고 대빵. 국장. 첫 주에 첫 시간 행정조직장 체결됐어서 그래서 제일 밑에를 누구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그 위에 시도지사. 그 위에 국장. 근데 시장군수 구청장에 추가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하고 누구? 세종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위도 행사한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어? 세종시에는 뭐가 없어서? 세종시에 왜 시장이 없어? 세종시장이 있는데 누가 없어? 구청장. 현재 세종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서 구청장이 없다 그랬죠? 그럼 구청장의 권한을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잖아. 누가 해야 돼? 세종시장 지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종특별시장이 구청장 대신 그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또 제주도는 시장은 있긴 있는데 제주시장 있는데 권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권한을 누가 다 가져갔어? 제주도 도지사가. 그래서 제주도 시장 권한을 누가 행사하니까? 제주도 도지사니까 그때는 시장 대신에 제주도 도지사가 나온다 이랬었죠. 그래서 특시, 특도만 별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시장군수청장 이렇게 써서 요 5명을 합쳐서 우리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단다. 우리 전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 시장, 군수 등이에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법은 웬만한 건 누구죠?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은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하고 이 전비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 군수 등이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이걸 숙제 몇 번? 요것만 숙제 6번으로 따라드린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267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이런 게 나옵니까? 나와요? 예, 그 기본 방침 간단하게 정리하죠. 무슨 내용이야? 그거는 32페이지 기본 방침이 기본 예술이에요. 자, 먼저 기본 방침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국장이. 저 맨 위에 뭐라 써서 이거는 사실은 요렇게 뭐죠? 글씨 색깔이 좀 분홍색 바탕에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분홍색이야? 뭐라 그래 이걸? 무슨 색이야 이거? 살구색이라. 그래, 살구색 바탕에 이렇게 내붙인 것들 있죠? 이건 법조문이 아니야. 뭐 한 거야? 내가 써놓은 거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림공법에다가 다 저렇게 말 써놨어. 그게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걸 어떤 식으로 의미하면 좋을까?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애우기 쉽게 하려고 이해를 도우려고 써놓은 것들이야. 한마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란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여라 라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만들어야 돼? 국장이 하는 거죠. 최고 대법이 국장이니까 국장이 지가 수립하는 겁니다. 어떤 게 들어갈까? 아까 말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앞으로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 알고 있어라. 국가 정책 방향. 더 나가서 두 번째 이거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너희들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수립해. 함부로 하지 말고 기본계획은 이런 식으로 수립해 라는 걸 국장이 만들었는데 그걸 뭐란다? 기본 방침을 한단다. 근데 이 기본 방침 수립 단위 몇 년마다 수립한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단다.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여기까지가 세 가지가 전부인데 아직은 숙제는 안 내요. 그런 게 있다. 그럼 숙제는 뭐죠? 요거 기본계획. 요거는 숙제야. 이걸 다시 숙제로 내요. 자, 보자. 그럼 기본계획만 요거 숙제 몇 번? 7번이죠? 네, 이제 6번까지 아까 6번까지 갔었어. 숙제 7번. 네, 맞습니다. 몇 가지만 한다? 세 가지만 할 거야. 첫째, 수립권자하고 수립대상지역. 이거 하나로 묶어버려. 자, 뭐죠? 관할구에 여기 위에 써놓은 거 봐. 또 도시인 관할구에서 장차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수립하자. 앞에 뭐가 붙었어? 그냥 관할구역이 아니야. 무슨 관할구래? 도시인 관할구래.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도시와 관련된 지역이라는 얘기야. 이 안에서 앞으로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누가 수립할까? 관할구의 장들이 수립합니다. 근데 도시만 수립한다 그랬을까? 어디를 수립하잖아? 시골인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군수는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 군 지역은
도시 기능을 별로 수행하지 않아요. 자, 조심할 거. 군도 쪼개볼까? 우리 군 하면 나누면 뭐로 나누죠? 군 지역에, 행정구역에 뭐로 나누죠? 군에 가보면 무슨 군, 가평군 하면 뭐 있어? 무슨 읍, 또 하나 무슨 면, 읍하고 면 둘로 나누시죠? 군이란 행정구역을 속에 들어가면 쪼개져 있잖아.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디가 더 번나가죠? 읍이 번나가요? 면이 번나가요? 왜 읍면을 나누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 면으로 해놨지 왜 읍면 나눴어요? 예, 번화가인 지역이 읍이에요. 우리 옛날에 노래 보면 뭐 있죠? 우리 오빠 말 타고 장에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했었잖아. 그때 장에 가서 비단구도 사오는 그 장이 무슨 장이야? 읍내장이잖아. 읍장이잖아. 그죠? 5일마다 열리는 읍장이잖아. 보통은 장은 읍에서 열려요. 왜? 그 군지역에서 제일 번화가인 지역.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이제 비단구도 사갖고 가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읍. 요게 그래도 번화가인 지역입니다. 근데 읍은 군지역에 보통 몇 개가 있을까? 하나의 군 내에 읍이 몇 개 있을까? 관심 없지 뭐. 그지? 알 필요도 없고. 나도 관심 없었다가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 그래서 다 지도, 우리나라 지도 갖다 놓고 큰 거 갖다 놓고 저부터 다 뒤져봤어요. 하지마시다. 그랬더니 보통은 군지역에 하나 정도의 읍이 있는 게 일반적이야. 하나 정도. 근데 많은 데는 세 개도 있더라고. 무슨 군에 무슨 읍 이런 식으로 읍이 세 개나 있는 데도 있어. 근데 읍이 없는 지역도 있어. 꼭 군이라고 읍이 있는 건 아니야. 없는 데도 있어. 왜 없어졌을까? 옛날에 있었을 거야. 없어진 이유가. 그놈 읍이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뭐가 돼버렸어? 시가 돼버렸어. 읍이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가 많았잖아. 그래서 그것만 독립해가지고 뭐로 나와서 무슨 시로 나가버려요. 남은 지역만 무슨 군 하다 보니까 거기 뭐만 남았어? 면자밖에 안 남아있어. 한 군만 남아있어. 그래서 군에서 독립해가지고 시가 떨어져 나가. 어떨 때는 군 자체가 전부가 뭐로 바뀐다? 시로 바뀌는 거여서 그걸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데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도농복합도시. 그런 데가 바로 시죠. 시 속에 뭐 들어서 원래 읍이 있던 거 하고 또 면자 있던 것들 이것이 도농복합도시로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군 속에는 읍자고 면자로 나눠지더라. 그중에 어디는 그래도 번화가죠? 읍은 번화가지만 군 전체로 봐서는 시골 지역이야. 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이런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읍 지역에는 일부 있지만 면 지역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는 필요 없어? 기본계획 수립하지 말래. 근데 조심할 거.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니까 아예 정비사업도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군에서도 기본계획만 수립하지 않지 뭐는 할 수 있어? 정비사업은 시행될 수 있어요. 우리 읍에 가봐. 읍에 가면 뭐 있어? 아파트 있어 없어? 있어요. 보통은 읍에 군청이 들어가. 대부분 군청 들어가는 건 그 지역에서도 그 군중에서도 제일 번화가 지역에 보통 군청이 들어가 있잖아. 군청은 그래서 어디 있다? 읍에 군청이 있는 게 있어. 그럼 군청 옆에 보면 뭐 있어요? 아파트 있어요. 그럼 아파트 오래되면 재건축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정비사업 한다니까. 상가들도 있어요. 그죠? 읍내장 옆에 상가 보면 거기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낡아버지면 재개발해야 돼. 또 단독주택들 밀집했는 지역 뭐 해야 돼? 달동네 있으면 주거계획서에서 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도 군에서도 정비사업은 시행되는데 무슨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봤을 때는 제가 시골 지역이지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계획에 보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장차 여기가 정비사업이 시행될 지역이다라는 게 기본 계획에서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그 기본 계획은 자기 관할구역 전체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중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 그런 데를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계획이 바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도시 기능은 나머지 지역. 그럼 어디야? 특광, 특시, 특도시 여기서만 수립하고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는 뭐 시에서도 또 무슨 시가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는 조그만 시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와 또 별 차이가 없어. 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 3만 명인 시라고 해봤자 뭐하고 비슷해? 옆에 있는 군하고 뭐가 달라? 그죠? 가평군도 인구 3만 넘는다. 그죠? 근데 이는 무슨 시라고 했는데 이 시는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돼. 그럼 군이나 시나 별 차이 없잖아. 그때 그런 인구가 작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야 니들 지역은 수립 안 해도 돼. 왜? 너무 작아가지고 시가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누가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야 니들은 수립 안 해도 돼 라고 인정하면 그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죠. 요거하고 두 번째 수립 절차 밑으로 내려가. 여기 수립 절차 나오죠. 이 수립 절차에서는 두 가지만 외워. 숙제는 두 가지만이야. 뭐뭐? 첫째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킬 것 요거 하나하고 뭐 지방의견 정치는 아직은 안 해도 돼.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킬 것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뭐 받아라? 승인받을 것. 요 두 가지야. 옛날에는 계획의 수립 절차, 구역의 지정 절차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어. 외우지 말라고 그랬었어. 왜? 얼마나 복잡한데 이런 절차가. 그러니까 절차를 다 외운다는 건 참 무리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 들어가는 출제원들의 공통적인 내용 저런 절차 시험 문제 내는 걸 뒤지게 좋아합니다. 그냥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 예, 그 절차가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고. 그건 수립하는 자들이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도 이 수립에 관련된 이 절차가 시험 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우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분석하면서 출제 경향 분석하면서 보다 보니까 5개 지문이 있는데 재작년까지였는데 5개 지문 중에 3개가 절차와 관련된 지문이었어. 우리가 외우는 건 2개만 하면 돼. 근데 나머지 3개는 우리랑 관계없는 거야. 근데도 그 절차를 3개 지문에 냈어.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2가지는 꼭 외우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킬 것,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것. 라는 2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여기서 숙제. 요거 수립 단위. 몇 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여기까지가 3가지가 숙제 몇 번이죠? 10, 아니 숙제 7번. 그래서 숙제 7번은 기본 계획은 몇 가지만 정리한다? 크게 3가지야. 어디서 수립하고? 특광, 특시, 특도, 시에서만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세 번째,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아셨죠? 요거까지가 숙제 몇 번? 이제 7번으로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립 절차하고 나오죠? 그 수립 기본서 267페이지 맨 밑에 수립 절차에 세 번째 줄이면 다음의 경미한 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말 나오잖아. 그죠? 근데 다음에 뭐로 됐어? 경미한 상인데 거기 뭐로 됐어? 경비한 상이라고. 마이 손가락 미스테이크 나와 있죠? 내가 타이핑 잘못 친 거야. 마이 손가락 미스테이크. 경미한 B자를 미자로 고쳤어요. 자, 그렇게만 고쳐놓고. 자, 요게 나오는데 그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뭐가 나온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 갔어? 3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여기는 되게 복잡하고 외울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 하지 않는다. 뭐만 한다? 요것만 숙제를 낼 거야. 이거 정비계획 뭐 하는 거하고 이방권자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요것만 묶어서 숙제 몇 번? 8번. 8이죠? 네, 숙제 8로 내자. 뭐하고 뭐만 묶자? 정비계획, 네, 정비계획 수립권자, 이방권자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요것만 숙제 8번으로 요것만 드리자. 자, 무슨 말일까? 아까 뭐부터 수립한다 그랬죠?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뭐 한다 했죠? 정비구역을 지정하자 그랬어. 그럼 앞으로 이 정비사업은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정비계획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아까 용적률 몇 % 이하라져라 그런 게 원칙적으로 규정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반권자하고 이렇게 한 표시한 이유가 서울하고 인천 있죠?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가 분리돼 버렸어. 둘로 나눠져. 자, 서울 예를 들죠. 서울에서는 정비계획 누가 위반할까? 서울에는 구청장들이 위반권자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냐? 여기 서초구거든요. 그럼 서초구에서는 누가 정비계획 위반한다? 서초구청장이. 자, 요거죠. 지금 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요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했다? 붕괴 일부 직전이래. 안 되겠대. 여기 무슨 사업을 하자?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을 하겠대. 그럼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일단 여기를 뭐로 지정해야 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이 안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 그럼 정비구역으로 시행하려면 무슨 계획을 먼저 입안하라 그랬죠? 정비계획부터 입안하라 그랬잖아. 누가 입안한다? 서초구 구청장, 자치구청장, 서초구청장 있죠? 여기는 구청장, 지가 정비계획을 일단 입안합니다. 이 구역이, 이 지역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야.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야. 진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간다? 서울특별시한테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서울특별시한테 가지고 가. 가서 뭐라고 할까? 서울특별시장님, 우리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뭐를 지정해 주세요? 정비구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그 올라온 무슨 계획을 보고 정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자, 입안을 했으니까 이제 또 뭐 해야 돼? 초안 작성했으면 무슨 절차 있어야 돼? 입안 절차 다음 결정 절차. 누가 결정한다? 서울특별시장이 지가 정비계획을 보고 지가 결정을 합니다. 아, 괜찮다. 이렇게 하자. 결정했죠? 그래 놓고는 지가 뭐 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들은 뭐 한단다? 자기들이 정비계획 결정권자이면서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되는 거고 여기는 구청장과 또 인천에는 누가 있죠? 두 명 있잖아. 누구? 구청장도 있고 인천광역시에 누구도 있어? 군수도 있잖아. 바로 이 둘 구청장 군수. 그건 이 광역시에는 그렇게 돼 있죠. 걔들은 정비계획 입안만 합니다. 가지고 인천광역시한테 가져가.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그 정비계획 입안에서 올라온 걸 보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정권자하고 입안권자하고 둘로 나눠진다. 정비계획을 입안한 자,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게 문제야. 여기 나눠져. 근데 얘들 말고 이제 넘어가.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또 관할구역 어디 있었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은 몇 개가 있다? 6개.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6개 있죠? 그중에 특시, 특도, 시군에서는요. 자기들이 뭐 한다? 직접 정비계획도 입안하고 지들이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들이 정하고 지들이 정비계획 입안해서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정비구역 지정한다. 요 4명은요. 지들이 정비계획도 지들이 만들고 정비구역도 지들이 지정한다. 4명 그래. 근데 서울하고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만 정비계획 입안권자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구분된다는 것. 이걸 조심합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이 그림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걸 좀 줄여서 봐봐. 좀 전에 정비계획은 누가 그럼 입안을 한다 그랬죠? 누구야? 봐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요거 둘을 묶어서 뭐란다? 구청장 등이라고 불러. 둘을 묶어서. 그럼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근데 이거 꼭 구청장 등이라고 써야 될까? 아니요. 그냥 구청장만 써도 돼. 왜 그럴까? 봐봐. 특시, 특도, 시장 해놓고 군수가 어디 있는 군수도 있어? 도지사 밑에 있는 군수도 있고 광역시 밑에 군수도 있죠? 그걸 둘 묶어버려 그냥. 군수 하고 묶어버려. 여기도 군수가 있고 도지사 밑에 군수 또 광역시 밑에도 군수 있었죠? 강화군수, 옹지군수 있잖아. 그 사람들 같이 묶어버려. 그래서 군수, 남들이 뭐죠? 구청장. 그럼 어떻게 쓴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쓰면 하나로 통일하면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아까 우리 뭐라 부르기로 했었죠? 이하 그걸 숙제 6번. 시장, 군수 등이란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숙제 6번에 아까 뭐 있었어? 시장, 군수 등이란 누구누구를 말한다? 어디에 나왔었어? 용어정의의 맨 마지막에. 용어정의 맨 마지막에 있었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했으니까 결국 요 사람들을 묶어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야? 정비계획은 누가 입안한다? 시장, 군수 등이 입안하고 정비구역은 누가 정한다? 관할구역의 장들이 지정한다. 결론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지다 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 정비계획은 누가 입안하고 시장, 군수 등이 입안하고 정비구역은 누가 정한다? 관할구역의 장들이 정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낼 거야. 시장, 군수,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누구누구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도 되고
시장운수 구청장 등 써도 되고 둘 다 써. 왜? 우리 법조문에는 두 개를 다 쓰고 있어. 그럼 법을 만든 새끼가 생각 없이 그냥 등자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등자 썼다 어떨 때는 뺐다 왔다 갔다 해. 만드는 자도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냥 특시, 득도, 시장운수, 구청장 묶어버리고 한마디로 시장운수 등 이자들이 정비계획 위반권자. 반면에 정비구역은 누가 정한다? 관할구의 장들이 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일체 관여하지 않죠? 여기에는 도지사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도 관여하지 않고 정비계획 정하는데 도지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정비사업은 아까 누가 한다고 했죠? 시장운수 등 애들이 인허가권자야. 그러니까 누구는 들어가잖아. 도지사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 서울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장운수 등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관여하지 않아. 대부분이 구청장들이나 이런 자들이 관여하지. 이제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정비사업의 특성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숙제 몇 번? 8번. 그래서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은 더 복잡한 것들이 뒤에 쫙 나와요. 네, 복잡한 거 아직 안 봐. 그래서 이건 그 뒤에 보면 뭐 안전진단에 관한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몇 가지 나오는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아까 말씀드렸죠?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 이제 정비구역 해제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올 것이고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사업시행 방법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